네, 안녕하세요. 그루트 시큐리티의 그루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인텔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저번에는 초이님이 오펜시브 시큐리티 분야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이버 인텔, 사이버 정보 분야죠. 정보 분야는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직업군은 어떠한 게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입니다. 네, 모든 사이버 보안 강의의 단골 멘트죠.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교육의 목적으로만 쓰이며 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보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인텔이 뭐냐?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는 지식, 경험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나쁜 놈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방어체계 구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정보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밈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짤일 거예요. 제3자가 생각하는 나의 직업, 가족이 생각하는 나의 직업이 내가 현재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풍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텔 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007 제임스 본드가 턱시도 입고 상대방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빼온다거나 이런 거를 상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이버 인텔 쪽에서 다 경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100%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사이버 인텔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빼오는 거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것도 다른 사무직처럼 문서화 작업이 많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정보원 직업은 아닐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텔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침해 지표, 영어로 Indicator of Compromise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사이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단어일 텐데 이 정보를 수집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는 내부팀에 반영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침해 지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해요. 공격을 당하면은 이 현장에는 범죄 현장에는 항상 범죄자의 용의자의 증거가 남습니다. 그런 증거가 남는데 사이버상에서는 악성 코드가 파일에 숨겨져서 들어오죠. 들어오고 대부분 이메일로 들어와요. 우리가 그 파일을 분석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공격자의 IP, 도메인, 파일의 해시값 이러한 증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값들을 우리가 침해 지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간접 방어라고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항상 공격을 받고 그 정보를 수집을 한다기보다는 공격을 받기 전에 공격자의 정보를 미리 습득을 해서 공격을 예상을 하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역할은 첫 번째 역할과 두 번째 역할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상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단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이버 공간 상의 공격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예상치 못하게 몰려옵니다. 왼쪽에 사진을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 병사들이 막 몰려오죠. 적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왼쪽에 우리가 성벽을 지키는 입장에서 모든 적군을, 모든 개개인의 적군을 똑같은 파워로 방어를 해내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제가 보니까 이 사진에는 인텔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위에 날고 있는 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면서 멀리 있는 적진의 그런 정보도 알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장에 이쪽이 병사가 많이 몰려오고 있다. 이쪽은 비어 있다. 이러한 현장 정보도 습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부팀, 보안관제, 모이해킹, 레드팀, 디지털 포렌식 여러 가지 팀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팀에게 이런 정보를 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막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수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한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에 수집 방법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오신트라고
영어로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한국어로는 공개 출처 정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공개된 출처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걸 뜻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뉴스를 본다거나 뭐 트위터 피드를 읽는다거나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오픈 소스죠. 공개된 출처니까. 그래서 이러한 매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를 오신트라고 부릅니다. 네, 두 번째는 시긴트, 시그널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 신호 정보라고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민감한 정보들은 대부분 암호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복호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 복호화해야 되는 정보, 이러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걸 스긴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뜻합니다. 네 번째는 썩민트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 오신트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신트는 공개된 출처에서 얻는 정보를 뜻하면은 썩민트 같은 경우는 공개된 출처 안에서도 권한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카페를 우리가 들어가면은 등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계정을 만들어서 직접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등업을 하고 레벨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얻는 거를 썩민트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태긴트라고 제 주변에는 태긴트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군사 정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핵시설의 위치를 파악을 한다든가 상대국의 무기 정보를 수집을 한다든가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 태긴트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셨다면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왜냐면 이건 대외적으로 아마 말을 못하고 다닐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인텔 수집 방법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직업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분야라고 우리가 수집을 할 때 있어서 오신트나 공개적인 출처의 정보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분석 분야라고 말 그대로 말웨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말웨어나 악성 코드 샘플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샘플과 말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자의 정보, 공격자가 혹시 패턴이 따로 존재하는지 이러한 기술적인 정보를 분석을 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직업군인데 우리가 정보 수집을 하고 기술 분석만 하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모든 일에는 아웃풋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수집하고 기술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생산팀에 넘겨주면은 생산팀에서 인텔 리포트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고객한테 이 정보를 준다든지 내부 분류팀이 될 수도 있겠죠. 내부 보안팀에 이러한 정보를 줘서 더 강화된 보안 체계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Security Integration, 보안 통합이라고 해놨는데 대부분의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 기술 분석, 생산팀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데이터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인텔 팀 같은 경우는 내부 검색 엔진 툴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팀이 보안 통합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루트 시큐리티 사이버 인텔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메일과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